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커다란 상승 흐름이 올라타는 시간 빅사이클 진행의 손자희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또다시 7만 명대로 급증하면서 10만 명, 20만 명 전망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전일 빅사이클에서 백신주 상승 짚어드렸는데요. 오늘 바로 상승 흐름 나와주면서 어제 본방사수하신 분들이라면 오늘 기분 좋은 수익 챙기셨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앞으로 상승할 업종과 종목에 대한 이야기까지 알찬 정보 가득 담아왔으니까요. 1시간 동안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할 파트너님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임상현 파트너님과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먼저 시청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자,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또 약간 숨고르기 국면입니다. 정중동의 또 장세인데 여기서 또 새로운 투자 포인트를 좀 찾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돼서 좋은 꿀팁 한번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어떤 꿀팁 준비해 주셨을지 궁금해지는데요. 네, 방송 들으시면서 궁금한 사항들은 노란톡 들어오셔서 질문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자번호 샵 0082번으로 파트너님의 성함 3글자 임상현이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노란톡 들어오실 수 있는 방법 바로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하단으로 나가고 있는 QR코드 핸드폰 카메라 켜서 스캔하셔도 노란톡 입장하실 수 있으니까요. 노란톡 들어오셔서 더 많은 정보 챙겨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먼저 오늘의 마감 시황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일의 상승세를 그대로 잊지는 못했습니다. 오늘은 양시장이 엇갈린 표정으로 마무리가 됐는데요. 먼저 코스피부터 체크해 보시죠. 네, 오늘 코스피는 약보합 마감하면서 2,370선 턱걸이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코스피의 수급 동향을 체크해보면 오늘도 기관 투자자가 매물을 쏟아냈고요. 개인과 외국인 투자자는 동반 매수 우위를 보였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는 장막판 순매수로 전환했지만 선물 시장에서는 순매도했고요. 이어서 코스피의 업종별 움직임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대다수 업종이 상승한 가운데 음식료 업종과 운수장비, 종이, 목재 등이 강했습니다. 반면 어제 흐름이 좋았던 전기전자와 통신업, 증권 업종의 약세가 두드러졌습니다. 네, 다음 시총상위 12종목들도 살펴보겠습니다. 혼조 마감한 가운데 오름세를 보이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오늘은 하락했고 기아와 현대차 등은 상승했습니다. 네, 다음 코스닥 지수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닥은 하락 출발했지만 상승 전환에 성공하면서 0.7%가량 오른 782선에 마무리됐는데요. 코스닥의 수급 동향을 보면 유가증권 시장과는 달리 기관 투자자가 홀로 순매수했고 개인과 외국인 투자자가 동반 팔자세 보였습니다. 네, 다음 코스닥 업종별 온도도 체크해 보시죠. 출판, 매체, 복제 업종이 2%대 강했고요. 금속과 일반 전기전자 업종도 그 뒤를 이었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 시총상위 12종목들의 움직임도 살펴보겠습니다. 상승 우위 보인 가운데 알테오젠이 4%대 강세 보였습니다. 네, 이어서 환율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어제에 이어서 하락하면서 오늘은 4원 내린 1,313원 40전에 문을 닫았습니다. 네, 마감 시황에 대해서 짚어봤는데요. 오늘 장에 대해서 파트너님 어떻게 보셨을까요? 오늘 장에 대해서 리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 복귀해 주시죠. 예, 오늘 이제 시장 부분들은 미국의 이제 현재 고용 축소에 대한 그 이슈가 있어서 오늘은 약간 쉬어가는 부분들에 해당이 되는데 대형주 중심으로 삼성전자, 그다음에 이제 SK하이닉스, 그다음 카카오, 네이버 등의 어떤 그 대형주와 반도체 부분 종목군들이
조금 동반 약세를 보여줬습니다. 당연히 이틀 연속 급등을 했기 때문에 약간 뭐 숨고르기 국면에 좀 해당이 되고, 중요한 부분은 현재 코스피와 코스닥이 약간 혼조세 마감인데, 가장 중요한 수급적인 내용을 보시면은 외국인 연속 4일 연속 순매수 관점에서 현재 보여주고 있고요. 기관이 연속 4일 정도 순매도 관점이 지속이 된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어떤 시장의 어떤 손바뀜, 극명한 특징들이 아니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 전체 어떤 상승 섹터는 이제 자동차 대표주, 기아차, 현대차, 그다음에 현대모비스 이런 종목군들이 상승을 해주고 있는데, 아무래도 현재 그 자동차 관련된 부분들은 현대차, 그다음에 기아가 그 전기차에서 세계 시장 지배력을 계속해서 넓혀주는 그런 양상들이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턴 어라운딩이 생각보다 빠르게 진척이 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뭐 최근에 들려온 소식 같은 경우는 테슬라는 연속해서 현재 가격을 계속해서 인상을 하면서 인기라든가 판매 속도가 급속히 하락하는 부분들, 그다음에 AS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들이 깔려 있죠. 이런 여러 가지 어떤 흐름 속에서 시장 지배력을 넓혀가고 있는 전기차 부분들이 나름대로는 상승을 해주고 있고요. 자동차 부분과 함께 오늘 뭐 전기차 관련된, 그다음에 2차 전지 관련된 종목군들이 상승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대형주 IT에 이어서 대형주 자동차주의 순환매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지수 차트를 보면서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코스피 부분들이 현재 지금 보고 계신 부분들이 코스피 부분들에 해당이 되는데, 이 급락을 하고 나서 보시면 알겠지만은 삼중바닥을 형성을 했습니다. 삼중바닥을 형성하고 터닝을 했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은 21선을 터닝을 해주고, 오늘 어떻게 보면은 21선이 이제 그 21선이 전체 어떤 핵심을 보시면 알겠지만은 5일선이 21선을 완벽하게 관통을 오늘 좀 해주고 있죠.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 있다. 그래서 상승장 전환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제 양봉에 대한 절반 정도가 전체 내용을 보시면은 조정을 보이다가 개파락 조정을 보이다가 종가에 올라왔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런 추세로 가면은 뭐 큰 이변이 없는 한 60일선까지는 이제 상승을 좀 해줄 가능성이 많고요. 61선에서는 다시 한번 조정 국면이 들어줄 수가 있는데, 이거는 이평선으로 보면은 20일 이평선이 이렇게 우상향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60일 이평선이 이렇게 우하향이 되고 있는 삼각 수렴력의 과정들의 박스권이 나름대로는 당분간 이렇게 전개될 확률이 많습니다. 그리고 나서 2차 상승이 조만간 한번 슈팅이 될 확률이 많기 때문에 거래소 지수는 이런 어떤 그 상향, 이런 흐름으로 뭐 지속이 된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중요한 이제 코스피의 어떤 그 장세 어떤 흐름을 보시면은 수급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도 뭐 최근에 자주 말씀을 제가 이제 드리지만은 전체 내용을 보시면은 거래소는 현재 쓰리바닥을 형성을 했죠. 근데 쓰리바닥을 형성을 했는데, 코스닥 같은 경우는 쓰리바닥이 아닌 투바닥을 보여주고 상승과 눌림목을 보이고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오늘 현재 그 코스닥은 오히려 이제 거래소는 약보합인데 코스닥은 오히려 더 올라가고 있죠. 아무튼 그 약간 수급적인 부분들, 현재 기세 싸움이 나가죠. 수급적인 기세 싸움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약간 슈팅 개념의 어떤 가능성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거래소보다는 코스닥, 거래소는 쓰리바닥 형성이 된 이후에 이제 터닝하는 부분에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코스닥 부분들은 투바닥 형성을 한 이후에 눌림목을 보이고 이렇게 올라가기 때문에 거래소 코스닥의 약간 선행지표로서의 작용이 지금 이제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환율 같은 경우도 제가 어제 이어서 계속해서 오늘도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원달러 환율이 현재 변곡점이 이제 1,330원인데 오늘 약간 우일선 이탈을 하려는 그런 양상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것도 똑같이 어떻게 이제 추세 이탈 가능성이 있느냐 이렇게 보면은 이게 21선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마찬가지로 21선 위에서 우일선이 여기서 이제 쌍봉 고점은 아니겠지만은 고점에서 이탈이 되는 시점이 있으면은 이제 추세의 어떤 이탈입니다. 일반적으로 보면은 21선 우상향 가운데 우일선이 이렇게 쌍봉을 찍고 이 데드크로스가 나오면은 추세 이탈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21선 우하향 가운데 우일선이 쌍바닥 찍고 터닝을 하면은 이 추세 반전이 되는 거기 때문에 마지막에 이제 트리거로 작용하는 환율이 이번에 이제 그 추세 이탈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관심 있게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미증시가 하락 마감하면서 좀 다소 제한적인 흐름을 보였던 오늘 시장이었는데요. 그 가운데서도 오늘 강세를 보였던 섹터는 어떤 업종이었을지 화면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의 선택을 받은 업종은 2차 전지 업종이었습니다. 업종에 대한 분석과 관련 종목들까지 면밀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서 파트너님께서 짚어주셨던 것처럼 현대차와 또 기아 그리고 현대모비스 등 이 자동차 관련주가 상승을 하면서 오늘 2차 전지 섹터에 좀 훈풍이 불어왔던 것 같은데요. 보다 자세하게 분석해 주시죠. 네. 자, 2차 전지 쪽은 오늘 전기차가 상승을 했기 때문에 네. 전체적으로 자동차 대표주가 상승을 했기 때문에 2차 전지가 이제 동반 상승을 해줬습니다. 네. 그래서 특별한 이제 부분들은 아닌데 이제 세부적으로 이제 살펴보면은 7월 말 8월 초에 공모 청약이 좀 있죠. 이제 공모 청약 중에 뭐 성일 하이텍, 그다음에 세비캠, 그다음에 HIDC 이런 종목군에 대한 부분들이 2차 전지 쪽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대규모 청약 바람이 있기 때문에 이쪽에 대한 그 수급이 좀 몰려 있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요. 또 가장 중요한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그 현재 앨런 재무장관, 예전에는 패드 의장이었죠. 의장이 지금은 재무장관으로 다시 한번 변경이 돼서 우리나라를 이제 방문을 합니다. 방문하는데 LG 마곡의 이제 LG 사이언스 파크, LG 화학의 방문을 좀 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2차 전지 쪽, 그다음에 반도체 쪽에 대한 그 동맹, 그다음에 협력 강화 이런 여러 가지 그 모색들을 현재 그 어떻게 보면 메시지들을 좀 현재 담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2차 전지 쪽에 대한 그 수급도 많이 이제 개선이 되고 있죠. 이런 관점에서 이제 시장을 바라보시면 되고요. 또 한 가지 여담이지만은 이제 최근에 이제 그 현재 윤 대통령에 대한 그 바이든 대통령하고 안보 동맹 이런 부분들이 있었을 때, 경제 안보 동맹이 있었을 때 제가 이런 말을 했을 겁니다. 중국이 함부로 이번에 예전과 같은 사드 보복이나 뭐 요소수 사태 같은 보복을 하지 못할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에 대한 강력한 뒷배경 부분들은 이제 반도체에 대한 부분이 있죠. 그래서 중국 내 반도체 생산 자금률은 대부분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요거에 대한 아킬레스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아직까지 중국이 한국에 대해서 이제 경제 보복을 한다 또는 소리 없는 보복 이런 것들은 아예 없습니다. 다만 삼성전자가 이제 지속적으로 하락을 했던 요인도 이런 요인 때문이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지금 다행히 이제 반도체 쪽하고 2차 전지 쪽, IT 쪽이 이제 반전을 좀 해주고 있는 것이 상당히 긍정적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6월부터는 외국인 매수세가 2차 전지 쪽에 이제 지속적으로 유입이 되기 때문에 이쪽 관련된 종목군들을 잘 보셔야 되는데 2차 전지 쪽에 이제 대표적으로는 양극재하고 음극재로 나눕니다. 그러니까 양극재 같은 경우는 에코프로, BM, 뭐 LNF 그다음에 이런 종목군들이 이제 대표 종목이 있죠. 그다음에 그 후에는 그에 대한 후속주로는 현재 코스모화, 그다음에 포스코, 신소재 등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은 2차 전지 쪽에 음극재 관련된 종목군들이 새롭게 부상이 되고 있는데 신소재를 만드는 업체 쪽이죠. 대주전자재료, 나노 신소재 쪽인데 그동안에는 양극재 중심으로 어떻게 보면은 기술력 승들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제 이런 종목군들이 시세를 내주고 있는데 앞으로는 대주전자재료라든가 나노 신소재 등 이런 2차 전지 음극재의 신기술주 양산화된 종목군도
또 봐야 되고요. 또 에코프로 BM하고 LNF에 숨겨져서 아직 시세를 제대로 내지 못한 후발주 종목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관심 있게 좀 지켜봐야 되지 않겠느냐. 자, 이렇게 생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제 관심주에 대해서는 코스모화학, 그다음에 포스코 케미칼, 대주전자재료, 나노신소재 이 네 가지를 한번 좀 살펴보는 것이 좀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제일 크게 상승을 했던 종목에 대해서 한번 보면은 오늘 이제 코스모화학이 약 15% 굉장히 큰 상승들을 좀 해줬죠. 코스모학 같은 경우는 이제 현재 2차 전지 수직 계열을 계속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흔히 알고 있는 이산화티타늄 그 사업에 대한 어떤 부분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이와 더불어 현재 황산 코발트를 제조하는 포스코 에코캡 그다음에 자회사로 알고 있는 코스모 신소재를 통해서 저 양극 활물질을 좀 생산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그 수직 계열의 구축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코스모 화학하고 코스모 신소재가 약간의 뉴페이스 종목으로 우리가 자리 잡을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한번 코스모 화학 같은 경우는 오늘 크게 올랐기 때문에 좀 신규 매수는 조금 이제 부담스럽기 때문에 자제를 좀 해야 되지만은 조정이 들어오면은 우리가 한번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 차트를 보면서 한번 큰 흐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은 한번 6,000원대 종목이 한번 크게 상승을 하고 2단 상승을 했죠. 2단 상승하고 1단 조정을 보이고 다시 한번 반등과 숨고르기 이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 삼각수렴형의 형태를 2단 상승의 삼각수렴 형태를 보이다가 다시 한번 반등을 해주고 있는데 최근 장이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승들이 좀 일어났다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선행지표의 가능성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승을 약간은 주도를 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되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조정이 있을 때 지금은 이제 매수를 좀 하셔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차트적인 특징들을 추가적으로 잠깐 더 언급해 보면은 61선이 이렇게 우상향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21선이 이제 골든크로스가 발생이 됐죠. 근데 잘 보셔야 될 부분들은 21선이 골든크로스가 발생이 됐는데 그 전에 상승 조정이 하다가 골든크로스 난 이후에 나중에서 본격적으로 이렇게 올라갔다는 겁니다. 최근에 이런 종목이 나와주고 있는데 이런 종목이 다시 한번 2차 상승을 할 때는 3개월이 걸립니다. 왜 그러냐면은 21세기 골든크로스 나오고 다시 한번 여기서 어떻게 됐습니까? 지지골드가 나오죠. 결국은 실적에 대한 그 분기 실적 60일마다 바뀌어주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생겨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지골드가 발생이 됐는데 지금은 너무 가파롭기 때문에 매수 관점보다는 만약에 이제 조정이 오면은 한번 접근을 좀 해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약간 보류의 관점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요. 두 번째 종목은 현재 이제 약간 후발주 종목으로 알려지고 있는 포스코 케미칼입니다. 포스코 케미칼 같은 경우는 아직 힘이 없지만은 기술력 물론 이 포스코 케미칼 같은 경우는 현재 자체적인 현재 그 철강에 대한 그 제작 노하우를 통해서 현재 흑연에 대한 고로 생산, 현재 흑연 생산을 뛰어들고 또 양극재까지 뛰어들고 있기 때문에 보기 드문 양극재, 음극재를 동시에 생산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하이니켈계의 기술력들이 좀 딸립니다.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지만은 대기업에 대한 프리미엄 때문에 재빨리 이 기술 격차를 줄일 수 있다 하는 점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수직 계열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은 현재 그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차트를 보면서 약간 말씀을 드려보면은 전체적으로 보면은 한번 크게 상승을 했다가 이제 고공 행보를 해줬다가 한번 장이 안 좋은 가운데 크게 절반 정도 조정을 보였죠. 그리고 나서 반등을 하다가 쌍바닥까지 왔습니다. 쌍바닥에서 이제 터닝을 하는 구간에 좀 해당이 되고 또 최근에 이제 자세하게 그 이제 내용을 잠깐 이제 보시면은 여기 같은 경우에 21선
하향하고 있죠. 그리고 나서 5일선이 쌍바닥 보이고 어제 오늘 연속적으로 돌파를 했기 때문에 현재 순환매로 조금 약보합 정도에서 이제 신규 매수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또 하나 종목은 현재 계속해서 살펴보면은 응급제 쪽에 해당이 되는데 이제 신기술로 좀 현재 하고 있는 종목이 대주전자재하고 전자재료하고 나노신소재 쪽에 해당이 됩니다. 대주전자재료는 실리콘계 산화물, 응급 확물질을 이제 개발 생산하고 있고 또 최근에 이제 상용화 과정들을 형성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대주전자재료의 어떤 성장 가능성들이 상당히 이제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차트를 보면서 약간 말씀드려보면은 대주전자재료 부분들이 지금 최근에는 한번 크게 상승을 좀 해줬다가 13만 원까지 갔다가 지금은 거의 한 절반 정도 현재 13만 원이기 때문에 거의 한 7만 원. 7만 원 또 6만 5천 원. 6만 5천 원이면 거의 절반이죠. 절반이 빠졌기 때문에 여기가 대바닥자리입니다. 또 현재 이야기했다시피 매수 시점은 항시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5일선이 21선 우상향 가운데 여기를 보시면 알겠지만은 전체 내용을 보시면은 5일선 우하향, 21선 우하향, 5일선 쌍바닥, 그다음에 크로스 된 상태에서 상승사빠 일어났죠. 이게 내일 음십자 도정에 또는 분할 매수를 하시면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다음에 현재 또 하나의 마지막 종목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종목이 나노신소재의 종목이 좀 해당이 됩니다. 나노신소재 같은 경우는 전체 핵심적인 내용들은 나노신소재 같은 경우는 전체 CNT 도전제인데 CNT 도전제에 대한 양극재뿐만 아니라 음극재까지 어떤 현재 진출을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나노신소재 이제 성장성들이 굉장히 좀 돋보일 수 있는 가능성들이 있습니다. 두 개 다 어떻게 보면은 현재 기술력들을 확보를 해주기 때문에 중장기 성장성들이 가장 높다고 판단이 좀 되고요. 차트의 내용을 최근의 흐름을 보면은 약 4만 5천에서 쌍바닥을 보이고 4만 5천 원에서 더블이 되면 얼마입니까? 9만 원이죠. 그러니까 9만 9천 원에서 고점을 보이고 여기에 대한 절반 정도를 조정을 보였습니다. 또한 현재 5일선 쌍바닥 뒤에 이제 터닝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나노신소재 같은 경우도 이제 눌림목 관점에서 보실 필요가 있는데 나노신소재가 추구하는 또는 다른 업체도 마찬가지지만은 CNT 이제 도전제 기술 부분들이 본격적으로 이제 상용화가 되고 있고 양극재에서는 어느 정도 기술 개발이 다 됐기 때문에 2차 전지의 효용을 확대할 수 있는 것이 윤극재밖에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대주전자재료하고 나노신소재가 두 종목 물론 다른 종목도 있지만은 제가 이제 분석하기로는 이 두 종목에 대한 기술 개발이 또는 현재 상용화 가능성들이 가장 높기 때문에 이 두 개에 대해서 한번 관심 있게 좀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 돌아온 외국인 투자자도 담고 있는 2차 전지 섹터 그리고 또 관심 가져볼 만한 기업들까지 짚어주셨습니다. 네, 계속해서 좀 더 자세한 대응 전략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노란톡 들어오시면 방송 이후에도 임상현 파트너님과 함께 소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 노란톡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은요. 문자번호 샵 0082번으로 임상현이라고 파트너님의 성함 3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노란톡 참여하실 수 있는 링크 저희가 답장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으로 나가고 있는 QR코드 스캔하셔도 들어오실 수 있으니까요. 노란톡 참여하셔서 계속해서 더 많은 정보 가져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앞으로 상승하게 될 업종은 어떤 업종이 될지도 많은 분들 궁금하실 텐데요. 이 업종에 대해서도 화면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통해 만나보시죠. 네, 앞으로 상승하게 될 빅사이클 코로나 치료제 선택해 주셨습니다. 이 업종에 대한 내용부터 또 토픽 종목까지 파트너님과 함께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네, 탑픽 종목은 마지막에 공개가 되니까 끝까지 자리 지켜주시길 바라겠고요. 그럼 먼저 이 코로나 치료제 시황, 업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제도 코로나19 그리고 원숭이 두창과 관련한 내용을 해주셨는데 오늘도 또 역시나 코로나19 치료제와 관련한 내용을 가져와 주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 늘어나고 있고요. 또 이 신규 변이 바이러스 관련해서도 계속해서 생겨나고 있어서 좀 우려스러운 상황인데요. 오늘도 가져와 주신 이유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릴게요. 오늘 이제 가져온 부분들은 어제 같은 경우는 백신에 관련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은 이제 치료제 관련된 그 내용들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물론 그 다른 진단 키트나 항암제 이쪽 바이오 섹터는 상당히 많이 있는데 분야별로 좀 어느 정도 선행학습들이 좀 중요한데 선행학습을 한번 과거에 한 차례 했는데 지금은 이제 시세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다시 탑 오브 탑을 다시 한번 요약 정리를 좀 하는 게 좀 중요하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셔야 되는데 새로운 유행 질병, 그러니까 코로나 재유행을 하고 있는 가운데 새로운 유행에 대한 질병들이 다시 한번 확산이 돼주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약간 아이러니한 문제 부분들이 해당이 되는데 아무튼 이런 새로운 유행성 질병도 다시 한번 확산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좀 약간 제가 강하게 주장하긴 하지만은 아무튼 새로운 유행 부분들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먼저 이제 내용을 좀 살펴보면은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종목이죠. 테마죠. 원숭이 두창 관련된 부분들이 이제 발병 두 달 만에 1만 2천 명이 확진이 되고 있고 또 WHO에서 2차 긴급 회의가 있다. 조만간 며칠 안으로 있기 때문에 만약에 2차 긴급 회의 결정이 되면은 전 세계적으로 다시 한번 방역 조치 또는 이제 백신 예방 조치 이런 것들이 활발하게 좀 일어나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또 하나의 질병 부분들이 알고 있는 원인 불명의 소아급성 간염이죠. 지금까지 좀 잠잠해졌지만은 최근 뉴스에 하면은 1,100명 정도 좀 있고요. 꾸준하게 소아급성 간염이 계속해서 증가된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알려져 있는데 지금 새롭게 알려지는 부분들이 뭐냐면은 마버그 바이러스라는 공포 부분들이 해당이 되는데 치명률은 88% 정도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아직까지 전파력은 강하지 않지만은 물론 이게 소규모에 유행하다가 사그라들 수 있지만은 대유행 가능성도 어느 정도 없지 않은데 최근에는 마버그 바이러스 진단 키트 해가지고 휴마시스 그다음에 미코바이오 메드 이런 종목군들이 관련주로 언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국내에서는 죄송합니다. 국내에서는 현재 그 호흡기, 장염 바이러스 이런 종목군 이런 부분들이 동시에 유행 조짐한다 하는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이런 질병들이 다시 한번 부상이 되고 있는 것들이 다소 아쉽지만은 유행에 대한 어떤 흐름들이 계속 되고 있기 때문에 한번 우리가 관심 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2020년 1월에 이제 국내에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뒤에 가장 크게 상승했었던 또 치료제 관련 종목군이 신풍제약 그리고 한국 BNC였는데요. 또 그 배경에는 천연물 기반에서 치료제가 관련이 되어 있다라는 그런 재료가 있었잖아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한번 짚어주시죠. 네, 2년 전에 코로나 치료제가 현재 두각을 나타냈을 때 가장 크게 이제 10배씩 오른 종목이 딱 두 개가 있었습니다. 그게 종목이 한국 BNC, 그다음에 신풍제약. 근데 이 내용을 보면은 천연물 치료제를 연구하는 기업이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물론 최근 뉴스는 아니지만은 최근 뉴스는 난치병 고치는 식물, 코로나가 불집힌 그 천연물 신약 이런 데 헤드라인 뉴스가 나왔던 적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천연물이 왜 이렇게 인기가 있을까 하는 그 내용들이 있는데 이번에도 다시 한번 천연물 기반에 대한 현재 신약 파이프라인들이 다시 한번 주목을 받지 않겠느냐 할게 조심스럽게 생각이 됩니다. 가장 중요한 어떤 내용들은 항바이러스 효과가 높은 천연물을 활용한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에 대한 모멘텀들이 상당히 강하고 또 과거에 시세를 10배씩 내줬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뉴스 팔로잉을 보시면은
현재 뭐 물론 최근 뉴스는 아닙니다만은 몇 달 전의 뉴스지만은 토종 코로나19 치료제 개발 돌고 돌아 또 천연물이냐 막 이런 부분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뭐 제넨셀이라든가 다른 동화약품 이런 종목군들이 계속해서 시도를 해주고 있는데 코로나 치료제에 이제 실패한 기업이 합성화학 그 화합물로 하는 이런 그 대기업의 종목군들이 실패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천연물 치료제에 대한 어떤 그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관심 있게 좀 지켜봐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한번 이제 천연물에 대한 특징들 한번 그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들을 다시 한번 리마인드하면서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합성화학의약품 그리고 또 천연물 치료제의 차이점도 궁금한데요. 네. 어떤 차이가 있나요? 네, 천연물 의약품하고 네. 합성화학의약품 비교해 보면은 네. 합성화학의약품은 간단하게 말해서 두 가지 가장 치명적인 단점들이 있습니다. 약제 내성하고 독성. 장기 복용에 대한 독성 두 가지 이제 필연적인 단점들이 해당이 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살아있는 생명체를 죽이는 항바이러스, 항생제, 그다음에 항암제에서는 공통적으로 이 약제 내성이 있습니다. 이게 약제를 오랫동안 복용하게 되면은 항생제, 그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내성을 기르기 때문에 더 이상 통용되지 않는다. 그다음에 장기 복용했을 때는 전체적으로 보면은 약 독성이 좀 작용이 되고 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에 대한 근본적인 요소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현재 그 신약 개발에 대한 실패 요인들이 상당 부분 많아진다. 왜냐하면은 일시적인 효과만 있고 완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서 중도 탈락한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에 반면 천연물 치료제 같은 경우는 수천 년 동안 경업 의학의 산물입니다.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약제 내성 또는 독성을 극복할 수 있는 완전한 치료제의 가능성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두 번째는 천연물 같은 경우는 세포의 생리 활성에 대한 재생, 면역력 증강 쪽으로 또는 영양분 쪽으로 접근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탁월하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비근한 예로 에서 소금이 1000년 전에도 현재 소금에서 현재 썩는 현재 세균들이 살 수가 없었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앞으로 1000년 후에도 똑같은 현상이 일어날 거다. 근데 이것은 천연물에서만 일어났지 합성화학의약품에서는 그러진 않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간단하게 천연물 유래 의약품에 대한 시간 관계상 오래 할 수 없기 때문에 약간 짧게만 말하면은 원래 의약품이 현재 천연물에서 역사가 시작이 됐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아스피린 같은 경우는 버드나무 살리실산에서 추출한 거, 그다음 페니실린 같은 경우는 푸른 곰팡이에서 우연히 발견돼서 했던 거, 그다음 몰핀 뭐 이런 것도 아편에서 사용하고 있죠. 그다음에 최근에 말라리아 치료제도 현재 항바이러스 현재 효과를 보이고 있는 개똥쑥. 혈액순환 개선제, 은행잎 추출물 이런 부분들이 많은 부분들이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전체 이제 천연물에서 기반으로 해서 이걸 인공적으로 합성을 해서 이걸 특허를 기반으로 해서 점점 발전된 게 의학의 역사인데 공통적으로 보면은 천연물에서 현재 가지고 있는 고유한 어떤 특징, 약제 내성과 독성에 대해서 자유롭다. 그다음에 세포에 대한 어떤 메커니즘에 가장 일치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코로나 치료제에서도 이와 비슷한 효과를 보일 수 있다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그 내용이다. 이렇게 저는 좀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 이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오후 9시 기준으로 또다시 7만 명을 넘어섰다라고 하는데요. 이 중국의 항저우 아시안게임은 결국 대회가 연기가 됐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코로나19 치료제의 개발도 역시 계속해서 좀 중요도가 높아질 것 같은데 이 천연물 기반으로 코로나19 치료제를 개발한 업체와 또 기술력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제 동화약품, 지금 현재 일동제약이나 뭐 네. 이런 다른 종목군들이 국전약품 이런 종목군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걸 다 이제 뺀 이유는 천연물이 아니기 때문에 네. 현재 실패할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돼서 일단 제외시켜 놓고 우리나라 국내에 연구하는 현재 치료제 임상 종목군 중에서 천연물 기반으로 한 종목만 줄여서 압축을 좀 한 결과 이렇게 5개의 종목이
특성화 좀 되고 있습니다. 특별하게 이제 첫 번째로 보시면은 동화약품이 있고, 동화약품은 이제 직거래 망초가 있고, 지금은 국내 이상을 하고 있는데 천식 치료제를 기반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현재 국내 이상을 하고 있는데, 지금은 이상을 좀 지지부진하는 부분이 있어서 주가도 약간 조용하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부분에서는 한국파마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한국파마는 제주 이제 단팔수를 기반으로 한 건데, 지금 이제 233 동시에 국내, 그다음에 인도, 유럽에서 하고 있는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대상포진을 계속해서 임상 실험을 하다가 코로나가 터져서 이걸 다시 한번 전환이 됐죠. 전환이 되기 때문에 이런 쪽에서도 지금 최근에 이슈가 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네셀과 공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 급등한 종목군도 이런 천연물에 대한 강력한 어떤 믿음, 그다음에 이런 성장성들이 높게 보기 때문에 많은 기업들이 이제 제네셀과 함께 뛰어들고 있고요. 세종 메디칼 이런 종목, 골든 바이오텍, 다른 종목, 근데 골드퍼시픽이라는 종목, 이런 종목군들이 계속해서 같이 이제 동반 급등을 해주고 있는 상황이다 좀 생각이 되고, 또 천연물 기반으로 하고 있는 것이 한국 BNC의 안트로키노롤, 이런 부분들이 우리나라로 보면은 우리나라 말로 보면은 우장지 버섯에 해당이 되죠.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임상을 계속해서 성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해당이 되고, 신풍제약은 이제 피라맥스라는 부분이죠. 특히 피라믹스라는 이제 부분의 알테슈네이트 부분들이 개똥승의 원료를 사용을 하고 있죠. 말라리아 치료제를 전환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요거에 대한 이제 부분들이 이제 글로벌 임상들이 좀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마지막으로는 뭐냐면 현대바이오입니다. 현대바이오에서 말하는 니클로사마이드는 구충제 쪽에 해당이 되는데, 요거는 천연물이 아닙니다. 다만 약물 운반 전달체 기술을 사용하고 있는 현재 이제 벤토나이트라는 특성 성물이 천연물이자 광물에 좀 해당이 되죠. 이런 부분들이 임상 1, 2상 하고 있고, EA와 EB 동시에 하고 있고, 또 이게 온숭이 두창 치료제로 등록이 되기 때문에 FDA 이제 패스트트랙을 형성하고 있는 이런 5가지 종목에 대해서 우리가 앞으로 향후 관심 있게 좀 지켜봐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되네요. 네, 천연물을 기반한 또 업체와 기술력에 대해서 짚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좀 더 이제 시야를 넓혀서 코로나19 치료제와 관련한 관심 종목들은 어떤 기업들을 보면 좋을까요? 관심 종목 같은 경우는 현재 한국 BNC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국 BNC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한번 이제 크게 10배 정도 이제 시세가 났죠. 그래서 고점 대비 다시 한번 10분의 1 토막이 났습니다. 근데 임상 실패가 아니라 여러 가지 이제 임상 이상을 성공적으로 끝냈지만은 FDA 임상 긴급 사용 승인 신청이 데이터 취합 과정이 좀 있죠. 그래서 3개월에서 5개월 정도 되는데 지난 연말이 끝났죠. 근데 데이터 발표를 한 2, 3월 달에 하고,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데이터 취합이 늦어졌기 때문에 최근 6월까지 이렇게 연달아 좀 빠지는 부분들이 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FDA 이제 긴급 승인 신청을 좀 했습니다. 했고, 이제 미팅 일정도 좀 잡혀 있죠. 이런 것 때문에 한번 리바운딩 반응이 좀 세게 나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래서 안트로키놀이라는 어떤 우장지 버섯에 대한 어떤 항바이러스 효과들이 이미 다른 항암 치료제에서 입증이 됐고, 이게 희귀의약품으로 지정이 되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항암 효과가 있는 것이 이제 항생 효과나 항바이러스 효과가 있다는 것이 대부분 공통적인 의견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강하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다만 제일 중요한 것은 대만 골든 바이오텍과 공동으로 임상 실험을 하고 있지만은 판권이 약간 4개밖에 없다는 치명적인 단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한국 BNC 부분에 투자를 할 때 한번 약간 체크를 좀 해야 될 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다만 제일 중요한 것은 대마 치료제라든가 보톡스 필러 임상 3상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요거에 대한 또 프리미엄도 좀 존재를 하죠. 그래서 가장 강력한 부분들이 해당이 천연물 치료제의 FDA 임상에 대한 재료가 있기 때문에 첫 번째로 우리가 알아줘야 할 종목군 중에 하나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관심 종목에 대해서 짚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한국 BNC 짚어봤고 또 한 종목이 더 있을까요? 예. 그 한국 BNC에 대해서 약간 설명이 약간 미진한 부분인데 간단히 설명을 좀 드리면은. 네, 추가 설명해 주시죠. 코로나 치료제 한국 BNC 같은 경우는 1단계, 그다음 항바이러스, 2단계 폐렴, 3단계 이제 폐섬유화 등 그런 과정까지 형성이 되는데 한국 BNC의 어떤 그 과정들은 이 3단계 모두 다 사용이 가능한 치료제에 해당이 됩니다. 이게 초등, 중등, 뭐 중증 이런 모든까지 사용이 가능한 그 내용들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요거에 대해서 한번 좀 참고하시면 좀 될 것 같고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시간 관계상 내용으로만 제가 기전에 대해서만 약간 설명을 좀 드리고요. 두 번째 부분들은 코로나 치료제 신풍제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풍제약 같은 경우는 피로나리딜, 그다음에 알테수네이트를 3대1로 만든 복합제제입니다. 이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신풍제약이 9점 대비 10분의 1 토막이 났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은 임상 이상이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충격, 물론 이제 하락하다가 충격이 됐는데, 이제 이런 이제 부분이 해당이 되는데, 제가 요거에 대해서 이제 해명은 아니지만 약간 해명을 한다면은 보통 그 임상 이상을 데이터를 취합할 때 보통 이렇게 PCR 테스트를 합니다. 리얼타임 RT-PCR 테스트를 하는데 CT 값이 보통 굉장히 높게 되면은 죽어있는 유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완치가 됐으면은 현재 바이러스를 검출을 해야 되잖아요. 검출에 대한 유무를 판단을 해야 되는데 CT 값이 굉장히 높으면은 죽은 바이러스도 검출이 되기 때문에 유의미한 그 판별성이 안 된 어떤 어떻게 보면은 임상 설계 잘못의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CT 값이 이게 굉장히 높으면은 어디서나 검출이 된다는 과거에 어떤 이슈가 있었는데 콜라에서도 심지어는 코로나 바이러스 검출이 된다든가 양배추에서 된다든가 이런 우스갯소리도 있는데 신풍제약에서는 이런 것 때문에 약간 실패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배양을 통해서 배양은 죽어 있는 바이러스는 배양이 안 되기 때문에 배양을 통해서 보완을 하면서 다시 한번 임상 3상을 도전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나름대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성공할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신풍제약 같은 경우는 핵심 기전은 알테슈네이트의 핵심 기전은 바이러스 성장을 억제하는 그런 그 내용들에 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자세한 부분들은 현재 그 내용을 좀 정리를 좀 해놨기 때문에 요거에 대해서 한번 좀 참고를 할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되고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현재 세포 침투를 차단하는 부분들이 가장 강력한 강점들이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저는 코로나 치료제의 어떤 신풍제약이 이번에는 임상 설계의 가능성 때문에 이번에는 성공할 가능성이 매우 많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돼서 리바운딩이 굉장히 좀 세게 나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임상 실패에 대한 구체적인 원인은 다른 게 아니라 임상 설계의 CT값의 잘못이고 이건 세계적으로 공통적으로 어떤 학자들도 다 인정하기 때문에 요새는 CT값을 낮추거나 또는 현재 그 겸용으로 보통 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임상에 성공을 할 것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네, 이제 신풍제약까지 좀 관심 종목을 짚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이제 탑픽 종목을 만나볼 시간인데요. 이제 정부가 내일 코로나19에 대한 추가 이 방역 대책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또 오늘 파트너님께서는 계속해서 코로나19 천연 치료제를 좀 중점적으로 보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탑픽 종목도 천연 치료제 관련 기업일까요? 예, 그렇습니다. 자, 현대바이오라는 종목입니다. 현대바이오 예. 기업이군요. 예. 네, 관련해서 기업에 대해서 자세하게 예. 분석해 주시죠. 현대바이오는 이렇게 알려진 내용이 니클로사마이드라는 네. 약물에 대해서 약물 전달체 기술성에 쓰면서 범용 항바이러스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범용 항바이러스 치료제는 뭐냐면은 바이러스라고 생기는 모든 병에 대해서 다 치료가 가능한 범용 치료제입니다. 이게 다시 말해서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코로나든 온숭이 두창이든 괴열이든 아니면은 마버그 바이러스든 어떤 거든지 다 치료가 가능하다. 이게 보통 천연의학에서는 항바이러스 성분이 있는 것은 어떤 성분이든지 다 그게
제어가 되는 거죠. 자,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유전자 치료제라든가 세포에다 유전자에 대한 적용만 하고 유전자 변이가 일어나면은 맥을 못 쓰는 그런 거하고는 좀 차별이 된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에 이제 해당이 되는데 니클로사마이드는 천연물은 아닙니다. 천연물은 아니지만은 니클로사마이드에 대한 기생충이 어떻게 보면은 암에도 듣는 부분들, 그다음에 암에도 듣는 부분뿐만 아니라 항생제, 그다음에 항바이러스 어떤 성분까지 되고 있다는 세계적 논문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니클로사마이드가 최고의 약물 가능성들이 있기 때문에 현대바이오에서는 니클로사마이드를 택했고 여기다가 약물 전달체 기술을 썼는데 니클로사마이드에 대한 최고의 단점들은 뭐냐면은 최고의 단점들은 이게 흡수가 잘 안 된다는 겁니다. 체내 흡수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요거를 니클로사마이드 요거를 다른 제약사에서는 이렇게 주사형으로 제형을 변경해서 사용을 하지만 현대바이오에서는 현재 약물 전달체 기술을 써서 직접적으로 체내 흡수율을 굉장히 높이는 기술을 개발을 했고 그게 화장품에서는 그 현재 비타민 C를 이용한 이중 안정화 기술을 쓰면서 비타민 C 화장품에 대해서 오랫동안 써왔었고 검증이 됐습니다. 이번에 제약 바이오주에 도전하면서 요거를 니클로사마이드를 선정해서 했기 때문에 이런 가능성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이런 부분에서 최고의 가능성들이 있고 그다음에 약물 전달체 기술을 썼던 벤토나이트는 옛날부터 보면은 고대에서부터 치료제 개념으로 또 최근까지 미국 같은 데는 현재 베탈 설사약 개념으로 계속해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치료제 개념으로서 존재하는 부분들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니클로사마이드가 최근에 어떻게 보면 온숭이 두창도 두를 수 있는 해외 논문이 있기 때문에 현대바이오에서는 재빨리 어떻게 보면은 신청을 패스트 신청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이게 가능했던 부분들은 인간에 대해서는 천연두 이걸 직접적으로 실험한다는 것은 윤리적으로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동물 가름 규정이 있습니다. 동물에서만 임상 실험을 하면은 통과가 되는데 이미 동물에서 임상 실험을 했던 그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요걸 가지고 이제 패스트 트랙 신청을 하게 된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현대바이오에서는 변이 바이러스도 듣고 그다음에 온숭이 두창도 듣는 최고의 치료제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FDA 임상하고 국내 임상 완벽하게 다릅니다. FDA 임상은 전 세계 임상하고 똑같은 효력을 가지고 있는데 국내 임상이 아무리 통과돼봤자 또 FDA 임상을 또 신청을 해야 됩니다. 받아주질 않습니다. 이런 쪽의 움직임들이 있기 때문에 현대바이오에서 추구하는 니클로사마이드의 최고 약물 선정 부분들은 굉장히 유명하죠. 이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약물 전달체 기술을 써서 이미 검증된 10년 동안 검증된 그 화장품 회사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현재 탈모 화장품에서 비타민 C를 오랫동안 또는 안정적으로 방출하고 흡수율을 높인 기술들을 충분히 검증을 했고 제품화에 성공했고 글로벌 히트를 했기 때문에 니클로사마이드에서도 충분하게 성공할 가능성이 많다. 그리고 임상이 성공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 그리고 이런 약물들이 니클로사마이드가 천연물은 아니지만은 이미 이제 항암이나 여러 가지 효과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성공 가능성이 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현대바이오를 제가 다 여러모로 뒤져봤을 때 이번에 현대바이오가 최고의 시세를 내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네, 이제 현대바이오에 대해서 또 짚어주셨는데요. 그럼 현대바이오 이 가격 전략이 궁금해집니다. 가격 전략 차트 보고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뭐 차트를 약간 켜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대바이오 이제 어느 정도 선에서 매수 들어가면 좋을까요? 예, 자 현대바이오 잠깐 차트를 좀 켰습니다. 네. 현대바이오 같은 경우는 전체 내용을 보시면은 예. 이제 일봉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봉상으로 이제 보시면은 제가 이제 이 차트를 굉장히 중요시하게 생각하는 부분들은 뭐냐면은 네. 한번 2단 상승이 이제 이번에 이제 크게 한번 됐고요. 그 다음에 오랫동안 조정을 보이다가 첫 번째 바닥, 그 다음에 행보 박스권에 이어서
두 번째 쌍바닥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올라간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3파동으로 좀 생각이 됩니다. 3파동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6배 정도 상승을 했고 고점 뒤 절반 반토막이 났고 다시 한번 이중바닥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 부분에 대한 신고가를 넘어설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 관점에서 약간 보실 필요가 있고 세부적으로 한번 그 내용을 좀 살펴보면은 완만하게 이제 꾸준하게 제가 아침 방송에서도 이야기했지만은 24,000원에서 현재 제시를 했는데 48,000원까지 갈 거다 얘기를 좀 했던 상황인데 지금은 현재 28,500원 내외에서 매수가 가능하고요. 손절은 25,000원이고 목표가는 48,000원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리고 자세한 그 내용들은 현재 노란 카톡방에 오시면은 자세하게 그 현재 안내 또 참고를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오늘의 이제 상승 업종 코로나19 치료제 그리고 탑픽 종목인 현대바이오에 대해서 또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오늘 보건당국의 유행 정점을 8월 중순으로 앞당기고요. 이 하루 최대 28만 명까지 상향을 한 만큼 휴가철 개인 방역 수칙 준수 잘 하시고요. 또 건강 관리에도 유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관련해서 업종이라든지 종목에 대해서 보다 더 자세한 내용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문자번호 샵 0082번으로 임상현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노란톡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여기까지 또 오늘 상승 업종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고요. 내일 공개 무료 방송 준비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아래 간략하게 맛보기로 어떤 내용 해주실지 얘기해 주시죠. 코로나 치료제에 관련된 전체적인 오늘 방송에 하지 못했던 리얼한 이야기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일 오전 8시 50분 개장 전에 든든한 임상현 파트너님과 함께 또 투자 전략 세워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화법을 준수합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합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